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제안한 합당이라는 화두 앞에서 저는 정치가 가야 할 길과 국민이 명령하신 시대적 과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겼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독자적 행보를 걸으며 선거 연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의 공식적 제안을 받은 후에는 당내 민주적 토론과 공적 절차라는 정도를 밟으며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합당 논의에 대응해 왔습니다. 무릇 정치는 비전과 가치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받고 세 가지를 자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것인지, 양당의 주권 당원들이 원하는 길인지,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가 실현되는 길인지를 치열하게 수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원들과 국민들은 기대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개방적 태도로 사회권 선진국 비전,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개혁 등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핵심 의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은 이런 논의에 들어가기보다는 권력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비전과 정책에 대한 생산적 논쟁입니까? 아니면 내부 권력투쟁입니까? 국민들이 실망하고 계십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총선 공천권을 가진 당권과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격렬한 권력 투쟁을 벌인 집권 여당이 있었습니까? 게다가 그 권력 투쟁을 이기기 위해서 합당 제안을 받은 우당인 조국혁신당과 대표인 저에 대하여 허위 비방을 퍼부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지분 밀약설, 조국 대권론을 유포했습니다. 심지어 색깔론까지 동원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인사는 과거를 묻지 않고 환대하면서 국민의힘에 가장 앞장서서 싸워온 동지를 공격하는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을 공격하는 사람 중에는 과거 문재인, 이해찬 등 민주 진보 진영의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모욕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통합은 문재인, 이재명 두 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 등 민주 진보 지도자들의 지론입니다. 그 뜻을 잘 알기에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인내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 진보 진영의 더 큰 성공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에 대한 모욕과 비방은 통합 논의의 심각한 장애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확실히 밝힙니다. 국민들과 양당의 당원들 앞에서 다시 한번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미략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미략을 전제로 추궁하고 공격을 퍼붓는 정치적 이유, 가히 짐작이 갑니다. 거론되지도 않았던 지분 논의를 들먹이며 줄 지분이 없다고 비난하는 행태, 모욕적입니다.
저는 정치에 투신한 후 언제나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에 복무했습니다. 경고합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 투쟁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우당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대의 중심의 큰 정치가 답입니다. 합당은 지분 챙기기의 결과가 아니라 비전 확장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의를 중심에 놓는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해찬 시민주권 상임대표님과 함께 야권 통합 추진기구인 혁신과 통합을 결성해서 민주통합당의 출범에 기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이해찬 상임대표께서는 진보적 개혁적 정치 세력들은 당파적 이익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통합적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일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시민사회와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는 더 큰 민주당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정치인 개인과 계파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혁신위원회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 이루어졌지만 저와 혁신위원회는 흔들리지 않고 끝내 혁신안을 당헌 당규에 반영시켰습니다. 선출직에 대한 하위 20% 평가제도,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공천 경선, 경선시 결선투표제 도입과 정치 신인, 여성, 장애인, 청년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의 혁신을 제도화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으로 현재 민주당의 당원 주권의 골격이 만들어졌습니다. 혁신과 통합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저는 선거연대의 길이든 합당의 길이든 아니면 독자의 길이든 어느 길이든 간에 대의 중심의 큰 정치라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위헌성을 사전에 제거하여 법률의 완성도를 높였고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실현되도록 앞장섰습니다. 사법개혁 방안도 선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개혁법안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데 항상 협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부터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한 공천심사 등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합니다. 합당 논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힘 제로, 부패 제로, 지방정치 혁신이라는 목표에 따라 준비한 시간표대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의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주십시오.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습니다. 현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선택해 주십시오.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주십시오. 셋째,
조국 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태도를 밝혀주십시오.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을 수용할지 거부할지 밝혀주십시오. 총선 시기 한동훈 씨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빨갱이 비전이라고 비방을 했는데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밝혀주십시오. 대선 전 합의했던 정치개혁을 실천할지 말지, 실천한다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님의 기초선거구제 개혁 제안을 실천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토지공 개념이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십시오. 조국 혁신당은 언제든지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청래 대표님과의 회동을 제안합니다. 제가 요구한 상황에 대하여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면 대표 간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만남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진보 진영은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연대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내란 청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내란 극우 세력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 이후의 세상을 본격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이 시대적 과제는 연대와 단결로 성과를 낼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길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단결의 광장을 지키고 넓히겠습니다. 참고로 엄중한 국면 속에서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께서 진심 어린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합당을 지선 전에 꼭 해야 한다는 의견, 지선은 선거 연대로 치르고 지선 후에 합당하자는 의견, 원내 교섭 단체 요건 완화시킨 후 연합 정치를 하자는 의견 등 다양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 일로 조국 혁신당의 피해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미안하다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진솔한 의견을 주신 그 모든 분들이 민주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이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신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분이 아니라 대의를 중심에 놓고 큰 정치를 합시다. 민주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